안녕. 밤에 듣는 책수다.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. 나는 삼붕이야.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있어. 주인공 메르소와 레종이 어떤 식으로 친분이 맺어졌을까 추론을 해봤어. 메르소는 감정이 없다기보다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관계, 역할을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. 그러면 그 장래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어. 메르소는 꽤 오래전에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어. 그리고 2주 동안 울었대. 이 말도 덧붙이지. 그녀가 다시 집에 돌아와도 나는 2주 동안 울 것이다.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땐 어머니의 존재가 그렇게 메르소에게는 크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어.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커다란 존재였나 싶기도 한데, 왜냐면 2주 동안 울었고 다시 와도 2주 동안 운다니까. 그게 아니라 그 위치가 문제였어. 문장의 위치. 문장은 메르소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왔어. 그러니까 마치 가구를 얘기하듯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덧붙인 거지. 그러다 보니 울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일련의 행위 같았어. 가구처럼. 다시 생각해보면 메르소는 이미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이었다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메르소가 그 장례라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건 메르소에게는 이미 슬픔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거지. 메르소에게 어머니는 예전에 떠난 사람이라는 거야. 어머니의 존재가 메르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. 그래서 그만한 반응을 한 거고, 식당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는 이유도 그런 감정을 왜 느껴? 가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을 새삼에 가까워 보였어. 그러면 메르소는 감정에 무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조금 섬세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.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. 재판정의 모습은 이상해. 예비 판사의 모습은 예고편 같은 거였어. 신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메르소를 나무라거든.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었어. 예심판사, 자신 앞에서 자신이 인도를 한 많은 반성한 죄인들과 비교해서 그 반성의 정도를 나무라는 거지. 재판정에서는 살인을 문제 삼지 않아. 장례에서 보여준 메르소의 태도를 문제 삼지. 메르소가 어떻게 해서 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,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잠시 얘기를 할게. 레종이 때렸던 여자에게 오빠가 있었어. 오빠는 같이 다니는 무리가 있었고, 무리는 레종의 주변을 좀 배회했던 것 같아. 레종이 눈치를 채고 메르소에게 얘기를 했었거든. 해변에 살고 있는 레종의 지인의 집으로 메르소와 마리를 초대했어. 이곳에서 그 따라다니던 무리와 싸움이 있었고 레종은 부상을 입게 돼.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단도를 가지고 있었거든. 상처를 내고 바로 내빼에서
레종은 이 당했다라는 그 생각에 약이 바짝 올라와 있었어. 그리고 다시 어느 샘터에서 이 칼을 휘두른 남자하고 레종이 마주치게 돼. 메르소가 이 일을 예감을 했던 건지 레종을 따라갔었고, 레종의 주머니에 총이 있었는데 그 총을 사용할까 말까 거들먹대고 있는 것을 잘 구슬려서 총을 받아내, 메르소가. 이 총으로 메르소는 곧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단도를 가지고 있던 남자를 쏴버려. 혼자서 5발. 그래서 재판정에 온 거야. 현행범.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살인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. 모두가 집중하는 건 메르소가 장례에서 보인 태도야. 어머니의 장례에서 그가 눈물을 흘렸는지 흘리지 않았는지, 밀크커피를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, 잠을 잤는지 자지 않았는지, 그 작품 속에서 스쳐 지나간 메르소의 지인들이 모두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을 하지. 마리도 한 사람이었어. 중요한 사람이었어. 장례식 바로 다음날 일어났었던 일, 해변에서 메르소를 만나고 야릇했던 그 육체 행위들, 그날 봤던 영화, 그때 페르낭델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를 봤었어.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어진 둘의 첫 관계에 대한 증언을 압박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. 검사는 이 증언이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중대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해도 철저하게 끝까지 밀어붙여. 변호사도 사실 이 증언을 막으려고 할 뿐이지, 장례가 이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실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. 메르소와 그 첫 면접에서부터 이 얘기를 쭉 해왔거든. 판사도 증인석에 있는 메르소에게 우호적이었던 그 이웃들조차 그건 원인과 결과처럼 명백해서 안타까운 사실이야. 장례의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 거지? 이 살인사건을 대해야 되는 법정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장례를 문제 삼는 게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. 변호사도 이의를 제기했고 검사도 알지만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논리적으로는 바른 연결이 아니지만 이 재판정에서는 통용이 되는 상황인 거야. 메르소의 1심에서는 이어지는 재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버지를 죽인 남자의 케이스였어. 검사는 이 사건과 그 메르소의 살인을 연결하기까지에 이르거든.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에 오는 부친을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. 다음에는 부친을 살인한 사건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부친을 살해한 피의자하고 다를 바가 없대. 그 장강설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모두를 빠져들게 해. 사건 당사자조차 그 현란한 말솜씨, 그리고 그 뒤에 뿜어내는 그 아우라 같은 것에 빠져들거든. 이상해. 독자는 이 이상한 상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.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감명을 받는 그 사람들의 눈길. 그럴싸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입장이 좀 불리해지는 정도? 애매한 게 아니라 명백히 이걸 봐라, 이 잘못된 모습을 봐라 하고 가리키는 거야. 왜곡시켜서. 메르소의 성정은 일견 좀 무감한 느낌이 있잖아. 억울해하지는 않아. 피곤하다고 느끼지.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.
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? 라고 올라오는 순수한 의문. 영문을 모르겠으니까 끌려다니고 피곤하니까 맞춰줘. 메르소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? 일단 피고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조차 열리지가 않아. 내 자신이 억울하다고 나를 대변할 수는 없어. 변호를 하는 이 사람은 내 입장도 아니야. 살인과 장래가 관계가 없다라는 말만 할 뿐이지 장래의 태도가 결정적이다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진 않거든.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작은 사회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야. 재판정의 이상함은 얘기를 했어. 그럼 메르소는 이상하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. 일부 총을 쏘기 전까지 메르소의 모습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. 속을 알 수 없는 사람.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. 메르소는 내종에게 칼을 휘두른 남자에게 총을 쐈어. 한 번을 쏘고 다시 4번을 썼어. 살인은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. 살다 보면 살이를 느끼기는 하지. 그런 기분을 느낄 뿐이야.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총을 쏘는 행위 그 자체를 이해하기는 힘들어. 용납할 수 없음에 가까울 수 있어. 살인이 일어나기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다툼은 이 사건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실마리야. 한 번의 총알은 이해할 수 있어. 그게 살이야.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. 이건 헤아릴 수 있는 거야. 총성 사이에 공간이 있었어. 소리가 잠시 멎는 순간. 다시 시작한 총성에는 물어야 해. 불가항력의 상대에게 4발의 총을 왜 쏘았는가를 그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. 메르소는 첫 번째 총격에 대한 답을 해.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. 햇볕 때문이라고 메르소는 답해. 이해할 수 있어? 메르소가 총을 쏘기까지의 순간을 설명한 장면을 보면 상대 남자는 누워 있었고 계속해서 누워 있었지만 칼을 꺼내서 메르소를 향해 좀 겨눴던 것 같아. 그냥 장난으로 휘둘렀을 수도 있어. 가장 그럴싸한 변명은 그가 칼로 나를 위협했다잖아.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아까 짐작했던 하나의 추측, 그 앞전에 일어났던 다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. 그런데 메르소는 햇볕 때문이라고 해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잘 자.